포스팅한 게 28개래. 잠을 안 주무시나 본데. 본인 그냥 땡기는 대로 그냥 막 질러버리니까 지금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외교부한테 혼나고.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부분이 예. 메시지가 계속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좀 성군으로 남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보니까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친청계와 친명계가 그동안 그거 갖고 계속 다퉈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을 다시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애초에 검찰 개혁을 그렇게 민주당에서 부르짖었던 것도 예. 검찰이 어떤 이 권력이 과도하게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를 분리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뭐 수사권이 있는 이제 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찰, 예. 검찰 국정원 정도가 있을 텐데 지금 다 행정부 산하로 지금 들어가게 된 꼴 아니에요. 보안수사권도 없게 돼서 행정부 산하에 중수청에서 하게 공소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은 원래 행정부 산하였고 그리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지금 행정부 산하로 넘어왔고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개혁인데 권력을 오히려 행정부 산하로 집중시키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예. 본인들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또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체리피킹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들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은 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리고 예.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는 자기 우리 부동산 뭐 보유세 올리고 이런 걸로 부동산 잡으려면 안 잡힌다. 그러니까 예. 지금 벌써 보유세 만지작하고 SNS로 국민들이랑 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베트남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X에 글을 올렸어요. 새벽에. 이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관장 정책이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장특 공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을 베트남 가서도 지금 또 올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보통 30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비거주든 거주든 간에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제 부분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쭉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그 가격의 상승분이 온전히 그 본인이 얻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30년간 기다리면서 오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가치에는 예. 물가 상승분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때리게 되면 결국은 일종의 징벌적 세금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마치 오랫동안 성실하게 그 집을 보유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예. 집 하나 가지고 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일종의 벌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아니 이런 그러니까요. 말이.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이거 1가구 1주택에만 하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가구 맞습니다. 2주택자는 아무리 어차피, 네. 오래 갖고 있어도 그건 안 네. 되는 건데 1주택자인데도 이런 혜택을 줬었는데 이걸 자꾸 투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거 장기잖아요. 장기 분명 장기를 투기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투자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이걸 왜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검찰 개혁 때랑 똑같은 논리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의 부정한 부분을 가지고 예. 전체를 매도를 해서 예.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건데 애초에 이 장특공 자체가 그러니까 양도세가 탄생한 게 투기꾼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양도세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명목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만한 일반 국민들 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장특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다 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씌우면서 특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가지고 그냥 다 악마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때도 다주택자 전체를 악마화시키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여기 와서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갖고 있는 지금 정부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남들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악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이재호 기획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세금, 저기서 세금 이렇게 조금씩 점점 똑똑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적이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뭐 유가 지원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이렇게 또 툭툭 나눠주고 또 뭐 이러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런 형식 아니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종합소득세를 좀 손봐줘야 돼요, 기준을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계속 올랐죠. 예. 환율 이렇게 했고 통화량 풀려가지고 계속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화폐 가치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 굉장히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예. 근로소득 그 8,800만 원 그 기준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 소득세 구간의 최상위 구간이. 예. 그럼 그 십몇 년 전에 그 기준이 지금하고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런 기준을 손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이런 건 투자와 투기는 구분해줘야죠. 그럼요. 아니, 1주택인 사람이 어떻게 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지금 추경 예산도 26조를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 26조를 풀어서 결국은 통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위 70%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 70%가 하위죠? 오.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아. 70% 사람들이 하위층이에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네이밍해서 프레이밍하고 예. 그 사람들 마치 불쌍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돈 뿌리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집은 팔렸나? 안 팔렸다고 팔렸다고 알고 해요? 있습니다. 아직요? 네. 아니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는데가 벌써 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마무리가 안 되나? 거짓말이 하루 이틀이겠냐마는 그게 뭐 지금 제가 아니, 따로 거짓말은 아니고 누가 그건 따로 진짜 알아보니까 판다 그랬어요. 판다고 하고 예. 실제로 뭐 매물을 올린 것 같기는 한데 예. 거기가 애초에 지금 재건축 조합이나 막 이런 다른 이슈들이 껴 있어서 지금 당장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다가 저희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도 예.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집 파신다 그랬는데 아직 그 소식은 못 들었어. 근데 이 지금 계속 X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옛날 네네. 트위터에다가 그거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봤더니 시사저널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대통령 X 계정 전수조사. 신호와 소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SNS 정치. 제목을 잘 뽑았네. 신호와 소음 사이. 뉴스 공유를 하실 때는 다음에서 주로 많이 뉴스 네. 공유를 하나 봐요. 네이버보다 7배 다음을 많이 뉴스 공유를 했다고 그러고요. 퇴근 시간대에 집중돼 있고 새벽에 포스팅한 게 새벽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글 올린 게 28개래요. 잠을 안 주무시나 본데요. 이 시간에. 트럼프를 따라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도 이렇게 이 글을 많이 올리죠.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 정치의 문제점은 이게 사실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그 어떤 행정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랜 숙고를 거쳐서 결정이 돼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할 때마다 밑에 있는 행정부가 계속 흔들리고 그거에 맞추려고 또 기존에 연구해왔던 걸 또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행정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뭔가 지지자들한테는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의 밑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이미 커트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수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NS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뉴미디어 시장이 되면서 대중들이 이제 TV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X, 트위터, 뭐 많이 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활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500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뉴스 보니까 6월 4일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500개면 한 달에 50개씩 거의 하루에 2개씩 작성했다는 건데 이렇게 소통을 하는 정도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 그냥 그 시쳇말로 땡기는 대로 그냥 막 질러버리니까 지금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외교부한테 혼나고 국민들이랑 부동산 관련해서 기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꼴 때문에 과거에 경기도지사 때 그리고 성남시장 때의 보좌진들이 SNS 계정을 막 바꾸고
계정을 환수하고 이렇게 했었대요. 이재명 대통령. 근데 본인이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글 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SNS에 저는 잘 활용하는 건 좋으나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국가의 수장으로서 예. 저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좀 느끼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